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테슬라의 주식 분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어로 액면 분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영어로는 주식 분할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미국에는 무액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리지널 프라이스가 없는 주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잘 맞는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항상 투자 철학이 주식은 필요할 때 팔자입니다. 제가 이게 딱히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쓰고 있는 주식 앱이 사실 이 fractional share stock이라고 해서 지금 테슬라 주식이 한 주당 매우 비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주식을 쪼개서 사실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운이 좋게 제가 쓰고 있는 브로키지가 주식을 쪼개서 살 수 있다 보니까 뭐 분할을 하든 말든 어차피 나는 쪼개서 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을 안 갖다가 주식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그간 서서히 내려오던 걸 다 만회하고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갖는 의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주식을 공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주식의 평가하는 잣대 이런 것도 오늘 그냥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또 다른 사업,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월 커넥터의 와이파이 기능이 어떤 이득이 있냐라고 이제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다 테슬라의 어떤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 편의성이 아니라.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편의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하려는 이유는 진짜 이제 요즘 테슬라 주식 한 주 한 주가 장난이 아니게 비쌉니다. 결코 싼 가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은 좀 더 일반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프랙셔널 주식들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요. 한 주를 사기가 지금 너무 가격이 비싸서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어포더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식을 쪼개는 거죠. 그럼 한 주 한 주 가격이 내려가니까, 근데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가격이 싸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럼 결국 주식 가격을 오르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주식을 쪼개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가치가 변하는 건 전혀 아닌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식 값이 어느 정도는 확률적으로 좀 높은 확률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배제하고더라도 주식을 쪼개게 되면은 좀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S&P 500를 아웃퍼포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주식의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걸 정확히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회사들이 주식 분할을 했고요. CNBC에서도 이런 이제 뉴스가 났는데, 그냥 비싼 주식들이 다들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이제 분할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많은 후보군들이 있고, 최근에 테슬라와 더불어서 지금 애플도 주식 분할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테슬라와 같이 묶여서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은 심지어 이번에 분할하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이번이 5번째라는 거죠. 결국 이 주식 가격에 대한 얘기인데, 접근성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주식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고, 이 주식이 그 고평가가 됐는지 낮게 평가됐는지가 이제 P 레이쇼라고 해서 주식 하나의 이제 가격을 일종의 뭐 배당금이라고 해야 할까? 그걸 이제 나눈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을 다시 사는데, 그 받은 금액으로 다시 사는데 얼마나 걸리냐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비율인데, 이게 뭘 나타내냐면 이 주식이 오버프라이스 됐냐 뭐 언더프라이스 됐냐에 대한 이제 잣대입니다. 이것도 근데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제 똑같이 이것도 확률과 통계의 문제인 건데, 평균적으로 보면 S&P 500에서 찾아본 레인지에 대해서는 뭐 히스토리컬 레인지는 뭐 13에서 15인 경우도 있고요. 이거 왜 찾아봤냐면, 테슬라의 P 레이쇼는 퍼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P 레이쇼는 주식 분할한다 그래서 이제 값어치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산정되는 게 영향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찾아보게 됐는데,
800입니다. 800. 아, 정말 예, 정말 대단한 주식이죠. 예,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800이면, 예, 그쵸. 이런 숫자 때문에 이렇게 고평가됐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애플도 약간 고평가됐다고는 할 수도 있겠죠. 이제 34인데 워낙 미래 전망이 밝다 보니까, 그러니까 PE가 완벽하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를 또 이제 멀티플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나갈 것 같으니까 PE 레이쇼가 이 정도여도 사람들이 주식을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테슬라는 800이라는 거.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텔이 아마 이제 지금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죠. 미세 공정을 가는데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경쟁사인 AMD가 많이 시장을 잠식할 거라는 예상 때문에 주식이 한번 폭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제 전공과도 연관이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모빌아이 때문에 인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인텔의 PE 레이쇼는 9입니다. 9. 굉장히 저평가됐죠. 이게, 그리고 이 PE 레이쇼가 완벽하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이유가, 800. 이거 진짜 숫자만 보면은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주식인데, 실제 시장에 현재 테슬라의 판매량을 보면은, 이제 상반기 결산이 다른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하고도 이제 연합해서 나오는데, 모델 3 하나가 지난 상반기 동안 판 양은 BMW 2, 3, 4, 5까지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벤츠도 C, CLA, CLS, E-클래스 합친 것보다도 모델 3가 더 많이 팔았고요. 뭐 아우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장을 완전히 압도했고, 전기차 시장의 상반기 이 성적을 보면 1등은 모델 3고 2등은 모델 Y고 3등은 모델 X고 볼트 있고, 그 다음 그러니까 5위 안에 다 그냥 테슬라 판입니다. 각 모델별로 이제 각자 이제 해보면, 포르쉐 타이칸은 그 기간 동안 상반기 6개월 동안 1000대 팔았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대 좀 넘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200대는 못 판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시장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시장을 정말 파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PE 레이쇼가 이제 오로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PE 밸류는 14.8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됐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평가됐으니까 저 주식을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루시드 에어라든지 루시드 모터에서 나온 그런 신생업체의 차들이 기존 내연기관 차들이 내놓는 전기차들보다 더 매력적이듯이, 그러니까 저평가됐지만 별로, 예, 그쵸. 그 테슬라의 주식이 저렇게 고평가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가 더 밝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꼭 P 레이쇼가 맞진 않다라는 점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차지를 업데이트 했거든요.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와이파이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이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와이파이로 컨트롤하기가 쉬워졌는데요. 이게 사실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봤거든요. 사실 저희 집에 있는 차저도, 제가 왜 테슬라 월 차저를 이제 설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지지난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른 회사를 브랜드를 샀지만 그 회사 거에도 와이파이가 있거든요. 차에서 대부분 그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장점이라고 해봐야 좀 더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앱으로 그걸 더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사용량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차를 충전하는데 이만큼을 썼구나를, 아직은 테슬라도 사실 서드파티 앱을 쓰면은 그걸 다 알아낼 수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충전 앱에서 정확히 지원해주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밖에 없다라고, 큰 장점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가 지금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냐면, 지금 정말 테슬라답게 저렇게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어도 참 테슬라의 미래가 밝다라고밖에 계속 지금 테슬라가 호텔이라든지 음식점에 이런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저, 월 차저를 설치와 이 월 차저 가격까지 지금 공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호텔이나 그 레스토랑은 우리가 공짜로 테슬라가 설치를 해주니까 넌 전기세를 내. 그리고 너는 대신에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편의성을 이제 높이면은, 이것 때문에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이 그 호텔이라든지 음식점을 더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더 많은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잠을 잔다든지 해서 더 이제 어떤 매출을 증가시켜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슬라는 슈퍼차저뿐만 아니라 지금 레벨 2 차저도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와이파이가 설치된 이 월 차저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생태계를 꾸리고 나게 되면 이게 와이파이로 이제 다 그 월 커넥터들이 다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도 이제 좀 더 이제 차징하는 가격을 받으려고도 하겠죠. 이렇듯 지금 레벨 2 차징하는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주식을 이제 분할을 해서 결국은 접근성이 용이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P 레이쇼라는 걸 보게 됐는데, 예, 결국 테슬라 주식이 무지막지하게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순 그 밸류로는요, 그 숫자만으로는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서의 그 독점적 지위와 지금 생태계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도 테슬라는 막강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 주식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